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양고전의 정수,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전국 칠웅의 일원이자 진나라에 의해 가장 먼저 멸망했던 비운의 국가 한나라의 이야기를 다룬 한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했던 이 중견 국가의 운명을 통해 도덕적 정당성과 권력 정치 사이의 딜레마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영상의 순서입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한나라가 어떻게 탄생해서 멸망했는지 그 역사를 서사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요. 2부부터 4부까지는 사마천이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숨겨둔 서사 구조의 비밀, 그리고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와 사마천의 날카로운 역사 평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한 연대기를 넘어 인간과 시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 철학서입니다. 그중 45권 한세가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중견 국가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제1부 한나라의 흥망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역사는 무력 정복이 아닌 한 도덕적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라의 시조인 한궐은 그 유명한 조씨 고아 사건의 주역인데요. 권신 도안고가 조씨 가문을 멸족시키려 할 때 한궐은 위험을 무릅쓰고 조씨의 핏줄을 지켜냅니다. 사마천은 이 행동을 천하의 음덕, 즉 남모르게 쌓은 큰 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음덕이 훗날 한씨 가문이 제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다는 것이죠. 이후 한강자 시대에 이르러 한, 위, 조 세 가문은 당시 가장 강력했던 지백을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가분진입니다. 기원전 403년 주나라 위열왕으로부터 정식 제후로 공인받으며 한나라는 역사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앞서 본 한궐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깊은 신뢰관계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한 한나라는 전국 칠웅 중 가장 약체였습니다. 서쪽의 강대국 진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늘 위태로웠죠. 애후 시절에는 정나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 소후 시절에는 신부례를 등용하여 법가식 개혁으로 잠시나마 부국강병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해왕 때 왕을 칭한 이후로는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다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나라의 주요 흐름을 연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원전 403년 제후로 공인받은 이후 정나라 병합이라는 전성기를 거쳐 신부례의 개혁이 있었지만 기원전 293년 이궐 전투의 패배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230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한나라의 마지막 100년은 진나라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궐 전투에서 24만 대군을 잃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상당군마저 빼앗기며 국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왕인 안은 한비자를 진나라에 보내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기원전 230년 진나라의 침공에 항복하며 육국 중 가장 먼저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2부입니다. 사마천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사기 속에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사마천은 한나라를 세가에 편입시켰습니다. 세가는 제후국들의 역사를 다루는 파트인데요. 이를 통해 한나라를 단순한 속국이 아닌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하나의 왕조적 실체로 인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세가를 다른 편목과 함께 읽을 때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가와 함께 읽으면 한궐의 도덕적 결단과 조씨 가문의 복수국이 연결되면서 왜 이들 세 나라가 그토록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졌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시황봉기와 비교해보면 시선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한세가에서는 국가의 멸망과 절망이 구구절절 묘사되지만 승자인 진나라의 기록인 진시황봉기에서는 한나라 왕 안을 사로잡고 그 땅을 취했다는 단 한 줄로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누구의 관점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됨을 알 수 있죠. 개인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세가에서 한비의 죽음은 단순한 외교 실패로 나오지만 노자한 비열전을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려집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국가의 멸망사와 개인의 열전을 교차시키며 역사 속 인간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부에서는 한세가에서 탄생한 고사성어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출거영입니다. 때는 궁핍한데 넉넉한 일을 벌인다는 뜻인데요.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데도 화려한 문을 지었던 소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언대로 문이 완성되자마자 소후는 세상을 떠났죠. 두 번째는 이일여기지계입니다. 하나로서 둘과 바꿀 계책이라는 뜻으로 도시 하나를 진나라에 내어주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힘을 빌려 더 부유한 초나라를 공격해 더 큰 이익을 얻자는 냉철한 현실주의 전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강진입니다. 초나라의 말만 믿고 강대국 진나라를 속이려 했던 왕에게 신하공중이 던진 경고입니다. 힘의 균형을 무시하고 강한 상대를 얕보다가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무거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사마천은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세가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의로움으로 국가의 기틀을 닦은 한궐, 유능했지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 한계에 부딪힌 개혁가 신불에, 그리고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으나 현실 정치의 벽에 막혀 희생된 비운의 천재 한비까지.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마천은 태사공화를 통해 한나라가 제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한궐의 음덕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의로운 행위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본문에서는 힘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도덕적 정당성은 건국의 명분이 되지만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사마천이 파악한 역사의 두 가지 진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한세가는 멸망한 국가에 바치는 진홍곡이자 도덕과 힘이 교차하는 장대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사마천은 파편화된 기록들을 모아 입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단순한 기록자를 넘어 위대한 서사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사마천의 한세가 여행 어떠셨나요? 약소국의 비애와 그 속에서 빛난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